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의 마두로의 체포 압송을 놓고 우리 해외 동포들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30개 나라 100개 단체장에 의해서 승인됐다고 하는 이 국제자유주권연대 대표는 바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석방을 촉구하고 바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빨리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전자개표기와 사전우표, 이 당일 투표를 해라. 사전투표 등을 폐지하고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라. 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마두로의 체포 압송은 바로 부정선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 단체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짜로 대통령을 항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바로 찍어가지고 물러가라. 그리고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거부 바람이 더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재명은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SNS 상에는 자, 이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중국에 이어서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 다음에 한국에 지금 트럼프가 문을 놓고 하고 있는 이런 SNS 그림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거기다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깃발도 걸려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다. 자, 거기에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바로 부정선거로 연결되어 있는 이 나라들. 자, 트럼프가 손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해외 동포 긴급 성명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를 적극 환영한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트럼프와 공조해서 한미 부정선거 척결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30년간 부정과 부패로 지속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실질적인 붕괴를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730만 해외 동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을 전제 권력의 제동을 건 현대판 마그나카르타 현대판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으로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표면상 중공의 1대1로에 연결된 불법 마약 거래 건절이지만 기실 20여 년 동안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전자개표기를 통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72개국 이상의 부정선거를 확산시켜 온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을 척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25일 날 중국의 하웨이를 비롯해서 한국의 미르 시스템 또한 이 에이법을 통해서 중공 공산당과 연관되어 직간접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 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는 하웨이,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스마트매틱, 한국에는 미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돼 가지고 부정선거를 만드는 글로벌 카르텔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제 정세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가짜 뉴스로 규정해서 이런 해외 동포들은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2025년 11월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방 중에 동포 간담회에서 이 해외 동포 편의를 이유로 전자 우편 투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같은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우편 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공식 제기한 바로 직후입니다. 이후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들이 해킹 위험 차단을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동포는 주진우 의원의 입장에 강하게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고, 선거에서는 편의성보다는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바로 투명성과 신뢰성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그리고 우편투표, 대리투표, 허위 등록 등의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어 왔고, 특히 해외 투표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영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6.3 대선 당시에 해외 투표율은 80%였습니다. 자, 제외 투표에서 이재명 득표율은 66.4%로 전체 평균의 49.2%였는데 49.4%였습니다. 전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17%포인트가 더 높은 66.4%가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 많이 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해커들과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실태를 파악한 뒤에 2025년 11월 24일 SNS를 통해서 모든 역량을 부정선거 척결에 집중하라고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29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100개국의 미국 낙세자 자금이 부정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텍사스주가 100% 종이투표 의무화를 발표하자 같은 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중국과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이후에 2026년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전격 체포했고, 같은 시기에 이재명은 기업인들과 함께 중국 시진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비는 해외 동포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해외 동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정권 축출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라고 하면서 4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자,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이재명을 재판에 재개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이재명은 대통령에게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직무에 복귀시키라. 회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은커녕 오히려 이들은 촘촘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전자개표기 사전 우편 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와 현장 수개표 체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특히 해외 전자투표 계획을 중단하라 요구하면서 영사관 주재에 여야 대표 입회하에 즉시 수개표와 실시간 보고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보안부실 포함해서 선거 공명성을 공론화하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해서 한미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700만 해외 동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도덕성, 합법성, 정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마두로 체제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친중 노선, 부정선거 논란, 사회주의적 정책, 경제정책, 사법부 장악 시도, 그리고 야당 언론 압박 등의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지휘하에 델타 포스 요원들의 목숨을 건 베네수엘라 구하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고,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모국 국민과 함께 끝까지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지금 마두로의 체포 소식에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도 비슷한 인물이다. 그래서 빨리 이재명을 재판을 재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석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돼서 압송됐지만, 자, 이 마두로의 신복인 부통령 로드리게스가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드리게스가 마두로가 납치됐다 이렇게 하는 부분,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 자, 그래서 앞으로 처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2차 공격을 하겠다. 2차 공격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다. 지금 죽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는 선거 전에 국가 재건이 먼저다 하는 입장을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자, 쿠바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쿠바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콜롬비아 등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쪽에 이 반대쪽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서반구에 대해서도 작전을 확대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히 그립을 딱 잡고 지금 나가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축출 뒤에 대통령직을 선기할 것이 유력한 델리시 로드리게스 부총령에 대해서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훨씬 더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발언은 베네수엘라 내에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미국이 나라를 운영하겠다 하는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로드리게스가 상황 관리를 위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무장관하고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두로 신복인 로드리게스는 3일 내각 회의에서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마두로 부부의 석방을 요구해서 온도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플로리다 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담당하고 있다. We are in charge,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는 전날 한 그룹과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정 정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지지가 낮다면서 구심점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중적인 지지도가 낮다는 겁니다. 지지도. 자, 그래서 구심점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트럼프는 마두로 측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고, 로드리게스가 전날 마두로를 축출한 것을 관련해서 납치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은 용어가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개의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전날 미국의 대규모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무너진 인프라를 재건하고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재건 비용에 충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진출을 원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메이저 석유 업체 중에 하나인 쉐브론을 꼭 집어가지고 그들은 잘해왔다. 그들조차도 불확실성 때문에 월 단위로 운영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에너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베네수엘라 내에 석유 인프라 개선에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 재건하는데도 미국 기업들, 특히 석유 회사들이 진출해서 뭔가 실적을 내기로 바라고 있다. 철저하게 트럼프는 실용주의, 틀림없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등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접근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뿐만 아닙니다. 트럼프는 쿠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와 수녀를 살해하고 자국민을 착취한 공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쿠바도 내부에서 독재 정권의 말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어서 쿠바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에는 우리 뒷마당에서 마약을 밀매하거나 미국인을 살해하려는 테러리스트 독재자가 아닌 미국과 거래하는 동맹을 보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에 서방구의 다른 나라로의 작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2기 출범 이후에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데도 자, 이날도 콜롬비아는 매우 병든 상태다. 자,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병든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 자, 그가 그런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미국의 남미 국가, 미국의 바로 뒷뜰에 있는 남미 국가에서 독재 국가 또는 마약을 판매하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이 경찰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자, 거기에 드러난 미국의 전격적이고 그리고 정광석과 같은 작전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란 정부가 경제난에 항의하는 청년층들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강경 진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12대를 살해하면 이란은 매우 강한 타격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 그리고 지금 독재 정권, 그리고 마약,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전면적인 칼을 빼들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EU도 우리가 그린란드를 보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시대가 미국의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 정책을 펴면서 남미를 넘어서서 지금 이란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 자, 한국이 예의주시한다. 자,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노 게임스, 장난 그만하라. FAFO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렸다는 거. 자, 이것은 한국이 지금 시진핑을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오늘 무슨 발표를 할지 예의주시하고, 자,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재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칼을 빼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도 똑같이 중국과 함께 부정선거에다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우려를 안고 있는데, 자, 주한미군까지 지금 두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친북 성향을 강화한다면 트럼프가 자,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했듯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서 자, 트럼프의 경고는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